기온과 못 사이, 하늘과 마주선 바다, 물비늘 사이로 파고드는 섬. 그 섬이 품고선 천연한 봄의 숲. 두 발로 눈부신 자연을 기억하려는 순간 우리는 변산과 마주한다. 때묻지 않은 천의 자연과 맞닿은 그곳. 변산의 품은 언제나 신비롭다. 시인이 바다를 끼고 달리는 길이라 했던 국도 30호선. 그 안에 줄줄 깨어진 자연의 걸작. 이곳은 변산의 바다 채석강이다. 채석강의 비경 앞에선 누구나 시인이 된다. 파도와 마주선 안반의 영롱한 빛깔. 안반을 밟고 층층이 쌓인 해시계. 억만 년 세월 동안 파도가 쌓아올린 걸작이 단층마다 비밀을 아는 채 서 있다. 여기 보니까 네네. 이렇게 다 아주 얇은 층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네, 있어요. 그렇죠. 이걸 바로 층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퇴적암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랜 정도의 퇴적암이 이렇게 형성되려면 한 이 채석강 지역이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채석강은 약 7천만 년 정도 생성이 됐다고 이렇게 7천만 되는데, 년? 네, 지질학적으로 좀 보면 7천만 년이라는 역사는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오랜 역사 같지만, 그렇죠. 예, 숫자적으로. 그렇죠. 자연이 이끌어온 억겁의 시간. 인간에겐 오직 경외만이 허락된 시간이다. 제가 화석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여기 화석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화석하면 뭐 공룡 화석, 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생각하지만 그 옛날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모두가 화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곳 채석강에서도 그 역사를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똑같은 퇴적암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 네, 네. 하시면 돼요. 이거는 바로 연은. 그래서 이곳은 옛날에 물속에 잠겨 있었던, 그리고 무늬가 잔잔하죠. 네. 그 바다보다. 네. 그래서 잔잔한 곳이 아니었을까. 오랜 세월 파도에 씻겨 쌓인 퇴적암의 단층. 차곡차곡 쌓아올린 수만 권의 전집 안엔 어느 봄날이 화석으로 묻혀있진 않을까. 퇴적암 보고 났는데요. 여기 네. 보니까 지금 다른 종류의 암석이 보이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죠? 그렇죠. 이 암석은 화성암이에요. 화성암인데 이 퇴적암 이 사이에 이 융기를 해서 이걸 관이밤이라고도 불러요. 예, 그래서 이 관이밤과 퇴적암 사이에 변성암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화성암들 사이 검게 피어난 변성암. 켜켜이 쌓인 세월 속 기온과 압력의 변화가 만들어낸 자연의 흔적들이다. 퇴적암, 화강암, 변성암이 어우러져 천의 자연학습장이라 불리는 곳. 채석강의 비경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숨막히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이러할까? 자연의 신비로움을 안고 찬란하게 빛을 내는 곳. 참으로 동양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한 파도. 이곳에선 누구나 전설 속 주인공이 된다. 네, 오늘 두 번째 와봤는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좀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의 신비로움이 참 대단하구나.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좋은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니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애기들하고 같이 어른들은 많이 와봤지만 애기들 보여주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와 계시고 깨끗하고, 그리고 심지어 조그만한 고동 홍합 같은 것도 아이들 보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채석강은 저한테는 25년 전에 처음 왔던 추억의 장소인데요. 오늘은 그 추억을 넘어서 이곳이 갖고 있는 그 오래된 역사, 그리고 경이로운 자연, 그리고 이 퇴적암이 7천만 년 전부터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곳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한 부분으로서 보존되고 지켜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명소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해설가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닷바람을 타고 솔숲의 향기가 아찔하게 번져온다. 빽빽이 늘어선 해송이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곳, 고사포 해변이다. 손님이 있으니까 또 느낌이 약간 서늘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시원하고 산림욕을 바닷가에서 그냥 하게 되는 해풍과 함께. 해풍과 함께 하고. 수런수런한 세상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고 천년 세월 하늘을 마주보고 살아온 해송. 이 실록은 어느새 마음과 닿는다. 바다 내음 짊어진 진한 소리향기에 흐트러진 마음이 내려앉고 소나무 숲에서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은 세상과 잠시 비켜선다. 내가 지나온 발자국이 이 파도에 딱 휩쓸려서 사라지고 나면은 네. 희망이 자꾸 보여요. 아, 나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구나. 네. 그러면서 이런 망망대해 이런 펼쳐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꿈이나 내가 도전해야 될 거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완만한 경사위 펼쳐진 곱디고 온 백사장. 그 길에 한 걸음 두 걸음 삶의 무게를 덜어낸다.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연꽃 하나.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하섬의 바닷길이 열리면 바다는 물러가고 촉촉한 길이 몸을 드러낸다. 바닷길이 열린다는 그 하섬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최간조가 되면 네. 저렇게 바닷길이 열려서 아. 하섬까지 가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바닷길이 열리다 보니까 네. 바다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조개도 캐시고 구경도 하시고. 오랜 세월 파도가 만든 연흔이 선명히 남은 물 빠진 바닷길. 사람들은 서둘러 그 길 위에 서고 호기심 많은 바다 생물이 고개를 내민다. 지금 저기 발톱 이렇게 풀려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저거는 진짜 이렇게 박혀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저게 지금 오천개에서 지금 종패를 뿌려놔서 지금 양식을 하는 곳이에요. 종패면은 이제 조개? 네, 뭐 조개. 조개나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종패를 뿌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라는 양식이 거죠. 되는 자라게 그렇죠. 된다. 네, 이제 거기 지정이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바닷가라고 해서 다 이렇게 없는 게 아니라 보면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도가 있습니다. 저마다 바다 위에 새겨둔 자리. 촘촘히 모여 앉은 씨조개가 바닷길을 바라보며 다부진 기대를 품는다. 바닷물이 잠시 비켜서고 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엔 바닷속 흔적만이 고스란히 남는다. 길마다 뿌려진 보석 같은 자취를 따르면 발길은 어느새 이곳에 닿는다.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 마치 새우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하섬. 작지만 그 속마음만은 풍성하다. 예로부터 풍광이 수려하여 시인과 묵객이 끊임없이 찾았다 하니 하도 팔경이란 타이틀도 그 아름다움도 짐작할 만하다. 느낌 어떠세요? 모래 같지 않고요. 모래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렇게 밟히는 게 모래처럼 그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 같지 않고. 뽀드득 밟으면 수줍은 소리를 내는 패각들이 바닷길에 모여 반짝반짝 길을 만든다. 자리를 비운 주인이 돌아올세라 발 아래 거대한 물길을 딛고 서서 걸음을 재촉하다 보면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는 자연. 정겹도록 아름다운 절경과 마주한다.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길게 드리워진 갯벌. 변산의 갯벌엔 온통 생명의 숨소리다. 진흙벌 안에서 나갈채비를 하는 생물들과 이들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호시탐탐 이를 지켜보는 바닷새. 생명들이 꿈틀대는 갯벌은 그 인심마저도 후하다. 조개로 가득 찬 망태기에 안악의 마음이 부풀고 마침내 조개 하나 물어든 바닷새도 덩달아 신이 난다.
수없이 꿈틀대는 생명의 섬. 바닷물은 다시 하섬을 안는다. 봄바다의 묘미를 잔잔히 머금은 격포항. 변산의 아침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부지런한 어부는 여명을 불빛 삼아 배를 띄우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격포의 바다는 부지런히 물살을 일으켜 어부들을 맞이한다. 바다가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고맙게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 바다는 언제나 후하게 보답한다. 싱싱한 꽃게들이 어판장을 가득 메우면 어부들의 마음도 벅차오른다. 격포 어판장의 봄은 언제나 풍년이다. 넘쳐나는 물고기와 어부의 손놀림만큼이나 이를 지켜보고 선 사람들의 마음도 바쁘기만 하다. 변산 봄바다의 명물 쭈꾸미. 제 몸값 흥정을 아는지 건재함을 과시하며 몸값 올리기에 여념없다. 물고기를 팔려는 이와 사려는 이의 숨막히는 신경전. 요란한 경매 소리에 맞춰 소란스레 움직이는 싱싱한 물고기들이 어판장과 곰소시장의 아침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는다. 곰소시장엔 언제나 비릿한 냄새로 가득하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 세찬 해풍을 맞고 꼬들하게 말려진 건어물. 곰소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명물 젓갈까지. 바다, 바람, 소금의 삼박자가 만들어낸 곰소만의 향기다. 곰소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젓갈로 담아낸다. 곰소의 명품 소금을 가진 이곳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은혜요 특권이다. 오징어젓, 희조개젓, 꼴뚜기젓. 아, 부안에 왔으니까 바지락젓을 하나 좀 먹어봐야겠다. 우와. 아, 바지락 살이 탁 살아있고 짭짤하니 아우 너무 맛있다. 곰소 바다에서 건져 올린 바닷물로 곰소의 소금을 만들고 그 소금으로 젓갈을 담갔으니 어찌 그 맛에 매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 짠맛과 더불어 단맛이 강한 천일염을 고집해 만든 곰소 젓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짭조름한 젓갈 향기에 취하고 달달한 젓갈 맛에 반하며 넉넉한 인심에 다시 한번 빠져든다. 곰소 젓갈이 유명한 이유는 소금 때문이다. 소금이 많이 난다 해서 붙여진 곰소. 이곳은 소금의 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여기가 바로 곰소 염전. 아직 이제 4월이라서 본격적으로 그 소금을 채취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송화가루 날리는 시기. 5월? 네, 이렇다면 이제 가장 최고의 품질인 이 소금이 생산이 되는 곳입니다. 소금이 좋아야지 네, 모든 젓갈도 좋고 그렇죠. 소금이 바로- 좋아야 김치 맛도 좋고. 네, 바로 여기 곰소에 이 젓갈로 유명한 것도 바로 이 곰소. 소금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소금 때문에 네, 유명한 이유죠. 송화가루가 날리면 소금이 온다고 했다. 5월 변산숲의 송화가루가 염전으로 날아들면 독특한 향과 바람이 소금에 잘 버무려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을 만들어낸다. 고목나무에서 피어난 새순과 꽃잎이 계암사의 길을 밝힌다. 한결같이 단아한 모습으로 봄을 맞이하고 선 이곳. 사찰을 감싸안은 소나무와 대나무는 주겸의 본향임을 뽐내고 400년 매화는 9번 인고의 시간을 견디라 한다. 여기 이거 주겸 만들려면은 그 재료가 예. 천일염 소금도 있어야 되지만
이 대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군요. 저희가 죽연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3대였어요. 대나무하고 네. 소나무하고 천일염, 소금하고 세 가지를 합쳐져야만이 죽염이 나오니까요. 소나무가 특별히 이 죽염 만드는데 이 소나무를 화목으로 쓰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가 그 소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저 관내에서 소나무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네. 소나무를 사용해서 열을 높이기 위해서 소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소나무 속에 들어있는 그 송진이 열을 굉장히 고온으로 높여줘요. 그럼 직접 한번 그 소금 구워지는 거 좀 보고 싶은데요. 예, 그리 안에 들어가 보시죠. 네네. 안에가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모든 죽연 만드는 게 첫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소금에 사람의 정성과 인내를 더할 줄 안다. 잘 자란 대나무를 골라 같은 크기로 잘라내고 곰소의 질 좋은 천일염에 9번의 손길을 더한다. 잘 뭉쳐지도록 이미 한 번 구워낸 소금과 천일염을 잘 섞고 대나무 사이 빈틈없이 채우고 나면 이제 길고 긴 인고의 시간만이 남는다. 차곡차곡 쌓이는 대나무 통 위에 잘 참아주길 바라는 걱정과 안쓰러운 마음도 함께 내려놓는다. 송진가루로 불의 온도를 높이는 과정. 제 자식을 걱정하듯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빨간염은 보통 한 1500도, 1800도 하고 빨간 알갱이 있죠? 자주겸 같은 경우는 2000도 이상, 2000, 그 정도 올라가야 돼요. 아까 넣는 거 봤잖아요. 그 나무를 쟁여서 대나무에 다짐을 해가지고 쟁여서 12시간 태운 것이 결과가 대나무는 싹 타버리고 소금만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8번 하는 거죠. 마지막 옮겨가지고 9번째 용융을 하면은 죽염이 완성되는 거예요. 고온에서 죽염을 녹여내리는 마지막 과정. 고된 시간을 꿋꿋이 견뎌온 자색 결정체의 건강한 소금이 마침내 몸 밖으로 나오는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게 저희가 태움 작업 8번 끝나고 9번째 용융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융 작업에서 녹여가지고 일반염 같은 경우는 1500도에서 1800도 이상 고온에서 녹여가지고 이 통에 이렇게 나와서 다음날 식혀서 이제 가공팀으로 보면은 죽염이 마지막 공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용융 작업이라고 합니다. 뜨거웠던 몸을 식히고 나면 불가의 스님들 사이에서 민간요법으로 전래되어 온 죽염이 마침내 완성된다. 변산이 가진 천의 입지 조건과 고집스럽게 지켜온 9번의 원칙. 그 안에서 선인들의 해안을 배운다. 여행의 고단함을 위로해주고 친구와의 우정을 달궈주는데 이것만한 것이 또 있을까? 변산 어디서도 바지락죽은 빠지질 않는다. 바지락은 가장 흔한 조개다. 발에 밟혀 바지락 소리를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만큼 지천으로 널린 조개다. 하지만 변산 바지락의 가치는 만만치 않다. 뻘이 없고 쫄깃한 육질은 비할 곳이 없다. 흔하되 흔치 않은 맛과 영양이 변산 바지락죽을 찾게 하는 이유다. 서민적인 음식인 만큼 만드는 방법도 번거롭지 않다. 바지락과 간단한 야채만 있으면 그만이다. 조개의 향이 강하지도 국물 맛이 화려하진 않지만 바지락죽엔 손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듯하다. 바지락죽만큼이나 유명한 변산의 바지락회와 바지락탕. 바지락 삼합을 한 상 받아들면 어느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다. 산, 들, 바다의 조화가 이러할까? 싱싱한 조개와 풍부한 야채가 어우러져 눈과 입을 매혹시키고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다.
이것이 바로 변산의 맛이요. 변산을 찾게 만드는 마력이다. 이 부안군에서 처음에 바지락이 생긴 이유는요. 바지락죽이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명품 바지락이라고 해창 바지락이라고 여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죽을 이 고장에서 끓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안군 변산반도에 명물인 바지락죽이 된 거죠. 그 바다에서 나는 것과 그리고 땅에서 나는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삶이 굉장히 넉넉하고 마음이 인심이 좋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 부안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사실 그 국립공원의 다른 면을 또 봤고요. 그리고 그 국립공원을 통해서 내 나라 바로 보는 그런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주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변산의 자연은 늘 넉넉하다. 보물이라 할 만큼 빼어난 풍광, 생거 부안이라 할 만큼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천혜의 땅. 부족함이 없기에 욕심마저 비켜선 마음. 이제 변산은 자연의 역사 위에 사람을, 역사를 더하라 한다. 기꺼이 제품을 내어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새로운 날개를 펼쳐보라 한다.